여러분, 식사를 하셨는데도 한두 시간만 지나면 뭐가 꼭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배가 심하게 고픈 것도 아닌데 빵집만 지나가면 빵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디저트가 생각나고, 입이 심심해서 뭔가 단 걸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내가 식탐이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식사 후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당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혈당의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물이 타고 내려가서 위와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중에 녹아들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게 돼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 영향을 끼쳐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다시 낮아지게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혈당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패턴 자체는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검은 그래프처럼 완만하게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셨다가 다시 유지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정상치보다 낮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식사 전보다 혈당이 떨어지는 구간을 글루코스 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글루코스 딥은 실제로는 당뇨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만이나 성인병, 그리고 폭식 등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사 후에 우리 몸의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글루코스 딥이라는 현상이 잘 생기는지, 이 현상이 각종 성인병과 비만, 당뇨, 폭식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혈당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글루코스 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사 과정 중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입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몸속으로 포도당이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돼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간세포나 지방세포, 근육세포로 혈당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포도당 성분이 들어가게 되죠. 젊었을 때는 이런 과정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혈당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이상인 분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보면 이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곡선이 잘 보이지 않아요. 대신 이런 빨간색 같은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장기들은 포도당이 없으면 지방산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뇌와 심장은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글루코스 딥 구간에서는 뇌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를 아껴야겠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즉시 뇌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명령을 몸 전체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멍해지고 그냥 앉아있고만 싶고 눕고 싶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식사 한두 시간 후에 느끼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중요한 변화가 오는데요. 뇌가 포도당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포도당을 더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식욕이 갑자기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단순히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종류의 식욕이 아니라 포도당을 최대한 빨리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단 음식이나 빵, 과자나 초콜릿, 이런 고혈당 음식들을 가장 먼저 섭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뇌는 빠르게 에너지를 끌고 올 수 있는 걸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 꼭 단 게 먹고 싶어요, 디저트를 먹어야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올랐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졸리고 단 걸 먹고 싶고, 그래서 단 걸 또 먹으면 혈당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럼 또 식욕이 폭발해서 또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혈당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이 작용했을 때 포도당을 대표적으로 저장하는 세포가 간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간세포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데요. 실제로 저장하는 양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긴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혈당을 실제로 빠르게 받아들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세포인데요. 우리 몸 전체를 보면 근육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도당이 가장 큰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인슐린을 통해서 저장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육세포는 연료로도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근육은 포도당의 창고 역할도 하고 연료를 소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이 빠지죠. 60대가 되면 근육량이 1년에 무려 1%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발생했던 일이 그대로 생기게 돼요. 혈당을 받아줄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혈당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인슐린이 또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혈당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반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밥을 먹고 2시간 뒤쯤에는 식곤증이 몰려오고 단계 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감소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포도당을 간이나 지방세포 그리고 근육세포가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세포들이 자율적으로 당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꼭 있어야 당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높을 때는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되어도 이런 세포들에서 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걸 거부하게 돼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니까 혈당이 갑자기 훅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소화 속도가 변화하고 호르몬의 반응이 변화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이 위장관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의 흡수 속도도 들쑥날쑥해지고 혈당이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도 예전처럼 잘 반응하지 않는데요. 인슐린이 잘 나오는 걸 도와주는 GLP-1이나 GIP 같은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도 적어지고 몸에서 반응하는 반응성도 적어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밥을 먹고도 졸리고 단 게 계속 땡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밥을 먹고 졸리면 자면 되고 단 게 땡기면 단 걸 먹으면 되죠. 하지만 글루코스 딥이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글루코스 딥이 지속되면 대사 전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 딥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단 게 먹고 싶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연구에서도 실제로 글루코스 딥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정상인분들에 비해 약 20% 정도 음식을 더 먹는다고 나타나는데요.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일반인분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300칼로리나 더 높았습니다. 이 300kcal를 한두 달 동안 더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1kg 정도 더 찌게 되는데요. 글루코스 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만의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다음은 저혈당 스트레스입니다. 글루코스 딥 자체가 몸에 있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떨어질 때 뇌에서는 그걸 위기로 인식해요. 그러면 뇌에서는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당뇨입니다. 우리가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당뇨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과나 건강검진을 가게 되면 간이 혈당계를 통해서 손끝에서 피를 뽑기도 하고 정맥혈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 검사에서 당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당뇨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당뇨가 수년 내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혈당이 자꾸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근육량이 적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혈당이 오르내리면 췌장에 무리도 많이 가기 때문에 금방 당뇨로 진행하는 거죠. 하지만 글루코스 딥이 있을 때 잘 관리하시면 당뇨까지 진행되는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인병인데요. 우리가 성인병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낀다거나 심장질환, 뇌질환이 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혈당 변동성이 클 때는, 혈당이 높아졌을 때는 혈관 전체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의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당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어떤 한 식품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음식을 먹는 순서나 음식의 조합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시고 내 식사 습관 중에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는 겁니다. 채소나 지방, 단백질을 먹게 되면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오르게 되는데요. 반면 탄수화물 식사는 흡수도 빠르고 분해되면 바로 포도당으로 돼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특히나 국수를 먹고 밥을 말아 드신다거나 라면을 먹으면서 김밥을 먹는다거나 밥을 먹고 나서 떡이나 케이크 같은 탄수화물 디저트를 드시게 되면 이렇게 탄수화물로만 식사를 구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정말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한두 시간 뒤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어지럽고 더 배가 고픈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조합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식전에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식사의 순서도 혈당이 얼마나 올랐다 떨어지는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스요리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샐러드로 시작해서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은 후에 밥을 먹게 되죠. 그리고 다 식사가 끝난 후에 디저트를 먹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코스 요리의 순서가 아니라 혈당 피크나 글루코스 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것을 먹더라도 채소나 지방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 상승률이 뚝 떨어지게 돼요. 이런 식품을 충분히 드신 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는 거죠. 반대로 과일을 제일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서 글루코스 딥이 더 잘 생깁니다. 세 번째로 빨리 먹는 건데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있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5분, 10분 만에 식사를 빨리 해치우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식사를 빨리 먹게 되면 위나 장으로 음식물이 갑자기 쏟아지게 되고 흡수가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음식이 들어온 만큼 위장이 텅 비게 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금방 배고픔을 더 느끼게 돼요. 마지막으로 식후 운동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자거나 TV를 보거나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데요. 반대로 식사하고 1, 20분이라도 걸어주시거나 가볍게 운동을 해주시면 식후 혈당이 20, 30%는 더 줄어드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아침 식사는 혈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아침에 잼을 발라서 식빵을 먹거나 바나나나 시리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되고 한창 일할 시간인 오전 10시나 11시에 글루코스 딥이 오게 되고 달달한 커피나 간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에 3가지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고단백, 건강한 지방, 야채를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고단백 식품은 달걀이나 두부, 고등어나 닭고기 같은 식품 있죠. 그런 식품과 더불어서 건강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견과류를 같이 드세요.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이나 주스를 최소화시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속에 단 걸 먹게 되면 몸에서 혈당이 급속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나 글루코스 딥도 더 잘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싶으실 때는 이런 고단백, 건강한 지방, 야채 조합의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최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커피인데요. 커피를 일어나자마자 드시기보다는 식후 20분 후에 드시는 게 혈당 스파이크나 글루코스 딥을 막을 수 있고 커피의 카페인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서 하셨다면 다음은 점심 식사인데요. 점심 식사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식사 메뉴를 고르기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점심 식사는 어떤 특정한 걸 드시기보다는
먹는 순서를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지방식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는 고기나 생선, 두부나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그 다음으로 드세요.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점심을 먹고 나서 간식이 땡기는 느낌을 훨씬 줄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인데요.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아침까지 공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식사 말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식후에 10분 걷는 것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식후 10분 운동은 당뇨약을 드시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식후에 가볍게 산책이나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근육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많이도 말고 딱 10분만 시행해주세요. 다음은 복식호흡인데요. 호흡하고 혈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카페인하고 혈당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혈당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호르몬은 교감신경과 연관이 돼 있는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당 조절이 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당의 변동성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복식호흡이 어려운 게 아닌데요. 한 손은 명치에 올리고 한 손은 아랫배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코로 4초간 숨을 크게 아랫배가 부풀어 오른다는 느낌으로 쉬어보세요. 아랫배가 다 부풀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윗배 그리고 명치까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간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후 이렇게 내쉬시면 됩니다. 이걸 10번에서 15번만 해보시면 훨씬 더 혈당이 안정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물 마시는 타이밍인데요. 물은 식전에 200ml 정도 마셔주시는 게 혈당 조절이 좋습니다. 식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위 안이 물로 채워지게 되면서 식사량도 줄어들고 음식의 흡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인데요. 수면도 혈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서 폭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먹을 걸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지막은 커피의 타이밍인데요.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는 혈당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달달한 커피를 드신다거나 커피를 먹으면서 디저트를 먹는다거나 하면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실 때는 웬만하면 식후 20분 후에 드시고 너무 늦은 밤에 드시는 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켜주셔도 글루코스 딥이나 혈당 스파이크를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혈당을 추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헬스장이나 요가 매트, 운동복이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바로 거실에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딱 3분만 시행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인데요. 60대 이상 분들에게 스쿼트라고 하면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의자 스쿼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하체 큰 근육들인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을 한 번에 쓰기 때문에 근육에서 포도당이 강하게 흡수되는데 도움을 줘요. 의자에 살짝 걸터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접었다 폈다 하는 힘으로만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손을 쓰지 말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으로만 앉았다가 일어나 주세요. 천천히 동작을 하실수록 더 자극이 잘 오게 되고요. 이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가 단기간에 올라간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특히 식전 식후에 꼭 시행해 주세요. 다음은 앉아서 무릎 들어 올리기 운동인데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아서 다른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께 좋은 운동이에요. 의자 끝에 앉아서 등을 기대지 않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시고 5초간 버티셨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천천히 들어 올리셔서 5초간 버티셨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번갈아서 각각 10회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코어에는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사타구니 쪽으로만 자극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펌프 운동인데요. 50대, 60대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동작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려서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면 혈류가 빠르게 돌고 혈당이 근육으로 더 잘 흡수돼요. 편하게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으세요. 다시 이거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시는데 포인트는 빠르게 하는 동작이 아니라 천천히 종아리를 꾹 짜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계단 손잡이나 싱크대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당뇨보다 무서울 수 있는 글루코스 딥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식후 한두 시간만 지나면 졸리고 당겨 땡기고 어지러운 증상은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만 하면 식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폭식은 대부분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식사 원칙과 운동을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